알리나 테무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자주 들어가서 보면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되게 저렴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또 알리가 10억 원 쿠폰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10억 팡팡 프로모션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행사 첫날에 17만 명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보면 100만 원 쿠폰 인증샷들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가격 경쟁력을 공략할 경우에 지금 국내 온라인 유통업계에서 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내 종합 쇼핑몰 이제 이용자들을 봤더니 이미 이 알리가 쿠팡하고 양강 구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네이버라든지 다른 업체들이 이미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알리가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또 여기에 이제 한국 물류센터까지 건설을 하면서 배송 기간까지 줄일 수가 있다면 사실은 국내 유통업계들은 상당히 이제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이런 이제 대기업들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소상공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제조업체들, 또 열악한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에서 상당히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조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런 이제 알리랑 테무 관련해서는 좀 다른 나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이제 좀 관련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는? 예, 사실 이제 여러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국발 그 이커머스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공략하면서 그 각국의 유통 업체들도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소비자들도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국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제 대응책을 내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서비스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커머스 업체들이 과연 제대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특히나 청소년들에게 뭐 음란물 같은 것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걸 장치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법 의약품 같은 것을 판매하고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해서 검토하고 관련된 이제 위반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이제 중징계를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또 뭐 틱톡이라든지 여러 중국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틱톡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이제 업체에 이 틱톡을 분리하도록 하는, 그래서 매각하도록 하는 그런 법을 최근에 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틱톡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국내 업체로 이제 전환이 된다고 하면 이런 틱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중국 정부 측으로 뭐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고, 따라서 보안을 좀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이제 판단 하에 그런 법도 통과가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라는 것을 최근에 통과를 시켰는데요. 패스트 패션 제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새로운 이제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이런 제품들을 생산을 해내는 업체들, 특히 이제 중국 업체 중에서는 쉬인이라는 업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환경 부담금을 부담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패션을 생산을 해내면서 이런 부분들이 환경에 부담이 되고 또 소비자들의 불필요한 지출을 좀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이제 업체들을 좀 제한하는 그런 또 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나라에서 이런 알리라든지 여러 중국발 이커머스 업체들의 독주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